혹시 보증인원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어디에서 들어보셨죠? 보증 수표처럼 보증 인원은 뭔가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원이 채워져야. 비슷한데 뭐 틀린 건 아니고, 결혼할 때 예식장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인원에 맞게 음식을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몇 명이 오는지를 미리 협의를 하는, 그때 쓰이는 용어가 보증인원이다. 아, 기억나요. 되게 한 200명 그렇죠. 우리 때도 그렇게 많았나요? 코로나 전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코로나 전에는 150명 내외였대요. 원래는 황금 시간대가 있잖아요. 토요일 날 그렇죠. 점심 전후 근데 얘기가 나올 건데, 그때는 좀 높아지는데, 저희도 토요일 날 했죠. 11시. 그렇죠. 황금 시간대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평균적으로 한 150명 내외, 그 정도가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게 보증 인원. 그래도 우리 때는 보증 인원이라는 워딩 자체가 좀 없었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증 인원인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서울에서 토요일 점심에 11시부터 2시 사이에 예식을 할 경우에 보증 인원이 250배에서 300명 이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평균으로 따지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2배가 오른 수치라고 하거든요. 많네요, 많긴. 그러니까 이제 하객 300명이 보증되지 않으면 예식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지. 하객이 오지 않더라도 300인분에 대해서는 페이를 내라는 거잖아요. 밥을 먹든 안 먹든. 그렇죠, 그렇죠. 기본이 300명. 그러니까 택시비 요금이 기본이 있듯이 요거는 그 기본 요금을 명수로 잡은 거지. 그런데 이게 300명이면 도대체 얼마라는 소리인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식비 원가를 5만 원으로 잡았어요. 인당 기준으로 5만 원. 저희 때 한 3만 원 정도였죠. 그렇죠. 보통. 그때가 이미 한 15년 전이었으니까. 오, 15년 됐나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5년 사셨네요. 저는 매일이 행복합니다. 엄마야. 아무튼 300명 기준으로 식비 원가가 5만 원이면 이게 예식 한 번 하는데 1,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0명이면 신랑 150명, 신부 150명, 혹은 뭐 신랑은 뭐 저같이 친구가 없으면 100명, 신부는 200명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합해서 300명.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식장 대여비가 그냥 1,50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예식장 문화가 일본하고 한국에만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이런 예식장 문화가 없어요. 뭐 교회 빌려서 하거나. 그렇죠. 그냥 야외에서 하든지, 뭐 집이 부자면, 친구 집이 부자면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가든. 그렇죠, 거기서 빌려서 하는. 그런데 만일 이 식비가 7만 원이다, 요즘에는 7만 원인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2,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남이나 강남 한복판에도 예식장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하면 주말에 황금 시간에 하겠다, 그럼 2,100만 원을 그냥 예식비로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희 때도 호텔 빌려서 하거나 뭐 63빌딩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식비가 인당 10만 원 정도 됐었어요. 칼질하는 거. 그렇지. 이제 코스 요리 나오면. 그런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그 금액에 준하는 금액들이 나간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이유가, 결혼을 안 하면 애를 잘 안 놓잖아요. 우리나라 정서상.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이유 하나하나가 다 인구 소멸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식장도 일종의 사업이잖아요. 공공재가 아니라 그냥 개인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분들이 코로나 때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예식 인원이 50명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해도 안 남고 안 해도 안 남고 막 그런 입장이었을 텐데, 사실 손해본 거 만회하고 싶고 뭐 이런 거는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밥 먹을 뭐 그냥 일반 점심도 9,000원 원 그냥 다 넘어가거든요. 맞아. 너무 올랐어요, 물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도 오르고 안 오른 게 없으니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반대로 사실 요즘 사람들은 신랑 신부 합쳐가지고 300명이나 되는 친구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예를 들어 우리 때는 한 반에 뭐 60명씩 13개 반, 15개 반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만 해도 한 반에 30명이 채 안 되는데 2개 반 있는 데도 있고 3개 반 있는 데도 있으니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범주 자체가 줄어들어 있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성향들이 강하니까
많이 여러 명을 다수로 아는 것보다 한두 명 친하게 지내는 뭐 그런. 근데 일단 뭐 사회생활을 한다 치면 부서에서 오죠. 부서장 오지요. 또 대표로 또 오고 되게 이제 부모님들 지인이 많죠. 친척분들, 엄마 아빠도. 그렇지. 그럴 수는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게 너무 이게 300명은 알겠는데 2,100만 원이다 생각하면 되게 비싸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예식 장비를 지불해야 된다. 근데 이제 결혼이 예식 장비만 낸다고 되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복도 있고 한복도 따로. 스드메라고 하죠. 뭐예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세 개가 합친 가격이 되게 이제 가성비 좋게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제일 돈이 많이 나가는 건 시작도 안 했잖아요.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 그 대내외적으로 한류다 뭐다 뭐 국뽕에 차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알고 보면 속으로는 좀 썩어가고 있지 않느냐. 영등포구에 있는 한 예식장을 기준으로 오후 5시에는 그 보증 인원이 200명으로 떨어진대요. 그리고 오후 5시를 넘어가면 150명으로 다시 줄어든대. 왜냐면 황금 시간대에는 예식을 많이 하고 싶어 하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주최 측에서는 뭔가 뭐랄까 거는 게 아닐까요? 왜냐면은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실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못하는 사람보다는 300명 인원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랑 계약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오후 5시쯤에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사실 우리가 신혼여행 갈 때도 밤늦게 갔잖아요. 비행기가 밤늦게 떴어요. 그러면 타이트하지만 그리고 친구들이 온다고 했었을 때 5시에 예식을 한다라고 하면 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술 한잔 먹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근데 그게 서울에서 만약에 하고 지인이나 친척이 서울에 많이 분포한다 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고 한다면 사실 오전 중에 하는 게 가장 베스트. 드라마틱하죠. 사람들이 그 황금 시간대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너무 비싸면 감안해서라도 또 스몰 웨딩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나영, 뭐 원빈부터 시작해서 이효리, 이상순 그 스몰 웨딩을 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이름만 들어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작은 돈으로 뭐 예식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따지고 보면 이게 사람들이 유명해지면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 따지고 보면 일반 예식보다 더 많이 드는 게 이 스몰 웨딩이래요. 맞아요. 이효리, 이상순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상술인 거지. 근데 돈 얼마 안 들어요. 그럼 누구나 다 결혼은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 하잖아요. 특히 처음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예식장 잡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게 경험치가 떨어지고 누가 얘기하면 맞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사기를 치려고 하면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어디 갈 때마다 그런 사기를 똑같은 얘기들을 들으면 이거는 이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최소 보증 인원이 15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식대가 6만 원. 이 정도만 해도 뭐 어느 정도 스몰 웨딩이라고 하기에는 그 성이 안 차지만 어느 정도는 뭐 좀 낮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한 900만 원 정도 드니까 지금 이 정도가 오후 5시 이후 정도 금액에서 조금 더 오버가 되는 100만 원 정도 오버가 되는 이거 그러면 토요일 날 뭐 낮 시간대 할 수 있다. 그럼 괜찮잖아요. 그런데 여기 끝난 게 아니라 기획비가 따로 있어요. 뭘 기획하는지 모르겠는데 기획료가 700에서 800만 원 정도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스몰 웨딩의 기준이 다른 거겠죠. 이상순, 뭐 이효리 커플도 보면은 제주도에서 했잖아요. 엄청 많이 들었다고. 한번 찾아보세요. 몇천 들었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또 오는 손님들 비행기표까지 줘야 돼. 디자이너한테 부탁한 뭐 드레스, 턱시도.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작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결혼했다고 스몰 웨딩으로 뭐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몰 웨딩은 금액 뭐 작게 하면 돈도 적게 들겠지. 그냥 교회에서. 근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스몰 웨딩을 하는 예식장 자체도 서울에만 몇 군데 있고 지방에는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곳은 또 식대가 10만 원 정도 하는 데도 있대요. 말장난인 거지. 말은 스몰 웨딩인데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한참 직장생활 열심히 할 때 예식장에 가면
그냥 안다. 소소하다. 그럼 한 3만 원. 그래도 됐어요. 그리고 좀 친하다. 그럼 한 5만 원.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이었죠. 근데 진짜 친하다. 진짜 찐친이다. 그럼 한 10만 원 정도. 뭐 그 정도였는데 요즘은 한 5만 원 내면 욕먹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가고 대신 친구한테 부탁하거나 이제 뭐 페이로 쏘거나 이렇게. 그러면 몰라도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20, 30만 원 해도. 내 생각에는 인구가 소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